몰랐네. 그러면은 여기 할 차례인가? 네.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신데요. 반드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금 때문만도 아니에요. 뭐 세금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연체가 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그냥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과세 부가 맞춰가지고 세금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쉐어스를 미등록했다라고 했을 때 가산세가 0.2%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의 불이익은 그냥 저 미등록 가산세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등록하지 않으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학부모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등록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학부모님들이 바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등록하는 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인터넷 치면 정말 매뉴얼처럼 그냥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인 사업자 하신 거예요? 네, 개인 사업자.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저희 명의도 아니에요. 저희 직장이니까 저희 명의로 하지 않죠. 부모님 명의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조치원 쉐어스 치면 저희가 첫 번째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나와요. 예전에는 막 상단에는 카페 글이 나오고 뭐 뷰가 나오고 뭐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거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은 뭐 상단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쭉 내려 보시기 때문에 이게 업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좀 주요하게 신뢰성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네, 소개랑 이런 거 좀 잘 써놓고 지도에 나오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리고 등록을 해서 이제 정말 입주자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에 다 손을 내는 게 중요한데요. 네이버 플레이스도 하고 블로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구할 때는 대학교 커뮤니티, 자기 대학교별로 카페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새는 뭐 에브리타임을 쓴다고는 하는데, 에브리타임 저희도 가입을 하긴 했지만 거기보다는 그 예전의 카페가 이런 방문하기 글 정도는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처음에 좀 우습게 아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보니까, 심지어 전단지까지 한번 너무 안 구해지니까 아까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바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안 구해질까 싶어서, 혹시 이 동네는 아날로그로 집을 구하나 싶어서 전단지도 놓쳐버리고 시골이니까. 그래서 아니면 여긴 꼭 부동산을 거쳐야만 하는 카에서 막 그 부동산에도 내놨지만 부동산으로 계약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저희 방을 투어 시켜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대학생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네이버 검색 간단하게 하시는 거, 인스타도 별로 안 하시고, 사실 쉐어스가 인스타 홍보도 많이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앞에 보여드렸던 아이러브 쉐어스 수도권 여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부인 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골 도청에서 지금 옛날에요, 이렇게 막 전봇대에다가 버스 정류장에다 이렇게 붙인 거죠. 이때 막 정말 문의가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만든다고 한참 걸리고 막 붙인다고 하루 하고 막 옛날 추억이죠. 왜냐면 다른 집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한 건데 이거 정말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오픈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등록도 했고 인테리어도 했고. 그럼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야 혹시 홍보 관련해서 여기 그냥 넘어가고 같이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오픈을 했어요.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느냐, 이제 정말 운영자의 역량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손 많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초기 세팅이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막 관리를 잘하진 않아서 이건 정말 고백에 가까운 반성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처음에 막 열심히 꾸미다 보고 한 2월쯤에 차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힘이 빠진 거예요. 초기에 너무 많은 열정을 불태워서 아이들이 오고 나고 또 코로나가 돼버리니까
자주 방문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핑계, 또 회사가 바빠졌다, 또 서울로 가게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생각했던 막 2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해야지 뭐 이런 열정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청소를 안 해줬어요. 공연 공간을 거의 방치 상태로 뒀고 그냥 애들이 뭐 코로나니까 뭐 알아서 뭐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은 운영 규정 같은 것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딱 합의할 수 있게 운영 규정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지켜줘라 이렇게 했어야 했고, 비품도 뭐 정말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치열해서 모든 걸 제공을 해줘요. 뭐 쌀, 세제, 뭐 휴지, 라면 뭐 이런 걸 다 정말 구비를 해줘요. 근데 저희는 비품 제공도 안 했죠. 청구도 잘 안 했죠. 단지 그냥 우리는 양적으로 성장하자. 우린 좀 일단 늘려봐야겠다. 이거에다가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이 안타깝게 변해서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좀 재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너무 많이 이제 깨닫고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조금 저희도 마인드를 바꿔서 그동안에는 좀 수입 뭐라고 해야지, 부동산 투자 개념이 아니고 정말 사업가의 개념,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쉐어하우스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처음에 정말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것도 양문형으로 없잖아요. 깔끔하고 큰 거. 이것도 근데 10만 원에 샀어요. 당근에서 10만 원에 냉장고 정말 샀고, 그리고 이제 그 냉장고 칸별로 색깔 스티커를 붙여줘가지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빨간색, 저 방에 사는 사람은 노란색. 그러니까 저희도 막 아이디어를 많이 그때 냈어요. 이 방에 사는 애는 하늘색을 이제 시그니처 색깔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다 구분을 해주고, 이 찬장도 스티커로 다 구분해주고, 그리고 뭐 밑에 하단에도 스티커 구분해주고, 뭐 팬트리에도 스티커 구분해줘서 딱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누구 막 언니는 막 이만큼 쓰고 애들은 막 이만큼 쓰고 이러지 못하도록 규정 같은 건 만들지 않았지만 나름의 그런 영역을 구분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식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용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한 명이 한 세트를 그냥 내 거를 쓸 수 있게 딱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분쟁이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 약국 같은 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 비상 약품도 구비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쓰긴 썼더라고요. 그래서 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작은 건데 어머님들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2만 원?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다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보러 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웨딩 쉐어하우스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양도 받은 그 서울 쉐어하우스.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좋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춘천이 고향이니까 춘천에 당일 투어를 한번 같이 시켜주면은 되게 좋은 기억이 남고 또 쉐어하우스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 들겠다. 어쩌면 재계약도 가능하겠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여자애가 원래 딴 데 이 친구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인도 친구인데,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한 것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친구고, 처음에도 우리랑 이렇게 저희가 양수를 받을 때도 자기는 몇 월까지만 살 거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랑 사귀게 되면서 이 러시아 친구랑 사귀게 됐어요. 이 미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금방. 그래가지고 둘이 다 연장을 한 거죠. 왜냐면 남녀를 같이 받아준 게, 외국 애들은 그 남녀 같이 쉐어하우스 사는 게 익숙한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운영자들도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또 뭐 갸륵하기도 했는지 되게 연장해서 결국 출국할 때까지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뭔가 무형의 가치들이 어쨌든 와 닿는 것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운영 규칙을 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종 쉐어하우스에 2년차인가 3년차인가 가봤더니 누가 이렇게 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반장 언니가 1인씩 규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제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할 것, 청소할자 어길 경우 1회 추가 청소.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요. 이게 말이 무서워. 뭐뭐 할 것. 딱. 휴지 사용을 나오면 휴지심은 바로 개인 분리수거함에 버릴 것.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더한 이 아이한테는 뭐라 줘서 되는 건데. 두루마리 휴지는 떨어진 걸 발견한 사람이 단톡방에 공지해주고 2개씩 꺼내놓은 것. 이렇게 이거를 이 4장을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냉장고 옆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안 했더니 알아서 잘하는구나. 자동화로 갔네요. 오토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집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가 진짜 막 그래 한번 청소를 하러 가야지 하고 진짜 어영부영 막 가면은 생각보다 깨끗해서 청소를 대충 이렇게 화장실 청소 정도만 하고 온 경우도 많고 되게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매물을 정말 깨끗하게 세팅해 놓으면 애들도 깨끗하게 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른 호실에서 다른 아이가 또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얘는 좀 착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투로 썼던 것이 재밌어가지고 찍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쉐어하우스가 점점 커뮤니티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꼭 운영해줘야 할까 이러한 또 망설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득과 실이 되게 명확한 문제여서 예를 들면 일부러 커뮤니티를 운영 안 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직장인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뭐 커뮤니티 살기 바쁜데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 공간만 쓰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고 굳이 이렇게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방에서 쏙 들어가서 방에서 밥 먹고 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막 운영자가 나서가지고 막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럼 너무 부담스럽고 그거 자체가 사회생활이 돼버리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족도가 좀 높아요.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저희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아까 운영 규칙도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를 계기로 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대학생 친구들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학교 후배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가 쉐어하우스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혹시 너네 중에 쉐어하우스 살아본 사람 있니? 물어봤더니 한 명이 그 공주에서 쉐어하우스에 살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쉐어하우스 살 때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언니들하고 같이 맨날 뭐 하고 먹고 놀고 이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운영이 돼서 그 시설이 조금 미비했었는데 그 쉐어하우스는 정말 할머니가 하는 곳이어서 되게 별로였는데 그런 언니들하고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또 포인트를 발견한 거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대외 활동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서울은 뭐 공모전이니 뭐 막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 안에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근데 지방에서는 애들도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데 별로 그런 거를 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나서서 하긴 너무 어렵고 이러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커뮤니티를 같이 한번 운영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민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저희 단톡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호점별로 단톡방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톡방이 운영되는 순간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막 누가 샴푸가 뭐가 없어요.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대1 카톡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단톡방이 돼버리는 순간 그런 민원들을 넣을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운영하더라도 약간 밴드나 이런 거를 써볼까 단톡방 말고 좀 거리감이 있는 걸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업자에 가까운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은 약간 내가 고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세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의 기회를 만들게 된다면 이 포지셔닝을 잘해야겠다. 우리는 너희의 종업원이 아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뭐 톡으로 바로 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보드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방문할 테니 거기에 써놔라 이런 식으로 조금의 그 거리감은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소통이 편해야지 이게 차별화가 되고 재계약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까 우주 쉐어하우스라는 데를 제가 좀 검색을 해서 평이 어떤지 정말 살았던 사람의 평이 어떤지 들어보면 그 불통으로 인한 그 짜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큰 업체다 보니까 그 응대가 굉장히 조금 느리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관리비 같은 게 고지가 될 때도 거기는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클릭하면 내가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가 됐는지 뭐 보이는 구조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단계가 많이 거쳐서 답변도 잘 오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호스트와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쉽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줄다리 길을 잘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필품 제공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게 필수냐, 안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배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판단으로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쉐어하우스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굳이 나서서 그걸 다 끌어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너무 정말 마음이 막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다 해버려. 그럼 다른 사람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끊어갈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춘천의 쉐어하우스를 지금 3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춘천에 14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춘천에서 첫 해에는 저희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만씨를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엔 4개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4개, 뭐 우리 한 2개 뭐 이렇게 하니까 6개밖에 없잖아요. 춘천 쉐어하우스가. 좀 퀄리티 괜찮은 쉐어하우스가.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만실 채우기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해가지고 다 주는 거야. 쌀도 주고 막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희가 확실히 이게 문의율이라든지 재계약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실이 길었어요. 춘천에 있는 게 거의 공실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그런 것도 당연히 하고 커뮤니티를 또 제가 대학생들 멘토링하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다른 업으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가지고 이 쉐어하우스 자체를 그런 베타 서비스처럼 내가 마루타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로 자기 개발 그런 클래스 같은 걸 한번 운영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좀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번에 거기서부터 견제하는 거야. 왜 그런 거 하냐, 왜 따라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 환경 수준에 맞추는 것이 근데 그쪽이 먼저 불을 질렀으니까 이제 우리도 공실이 너무 기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바람직한 경우는 서로 결국 뭐 화가 먹는 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시장 컨디션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다르다. 네, 이상 몇 가지 다 퇴실까지 한번. 지난 장표 중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 그러면 관리할 때요, 청소나 아니면 비품이나 이런 걸 계속 청소주로 가거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그러면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주인이 가서 한 2주나 1주나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방은 안 해요. 저희가 딱 5년 전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서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책에 딱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세팅 값이 이제 호스트분이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제 공용 공간이랑 화장실 청소해 주는 게 약간 기본값으로 세팅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쟁 환경이 좀 더 널널한 곳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방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경쟁이 되게 빡세다, 경쟁력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거를 이제 마케팅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사람을 써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니면 정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 가족, 엄마가 가서 같이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수익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주에 한 번은 만약 저희가 가면 다른 2주에 한 번은 뭐 다른 분을 써서 사람 써서 이렇게 할까. 근데 사람 써서 하는 것도 또 쉐어하우스가 한 개만 있으면 그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쉐어하우스가 3개가 있어야 예를 들면 청소를 좀 더 단가를 싸게 해서 쭉 돌리면서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게. 아니면 그 전에 그 셜록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학생 하나 해가지고 비용 맞아요. 조금 적게 할인해 주면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할 텐데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해본 적이 없지만 비슷한 거를 하는 건 봤어요. 아까 그 춘천에 쉐어하우스 14개 한다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학생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그 학교 카페에다가 아예 같이 인간 청소할 사람 하면은 기본 10% 더 주니까 애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문분을 부르는 것보다 싸니까 그래서 그걸로 저희도 한번 배운 거죠 이번에.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해 보이는 쉐어하우스이더라도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약간 세부적인 전략 타깃이 달라요. 그거가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의 최소 계약 기간을 허용해 줄 건지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받아버려요. 그 사실 임대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공실이 위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 2달짜리도 있고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단위 그리고 사실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학 그 2달 동안 집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4개월 계약을 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생 수요만 있는 판이라고 한다면 그 방학 기간에 그 학생들 공시를 허용해 버리면 그것도 수익성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희 춘천에 그 이제 잘 하시고 계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우리는 박리담의 컨셉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 쉐어하우스에서 수익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한 곳의 수익성은 약간 줄이더라도 10개 이상씩 해서 규모의 경제로 간다는 타깃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게 생비품이나 그렇게 주는 것도 최대한 준다. 그리고 그런 계약 기간도 4개월이 됐든 한 달이든 다 맞춰준다. 대신에 우리는 한 학기에 50명, 6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컨셉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이 약간 소규모로 하는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또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쉐어하우스 있더라도 그런 경쟁 환경에 따라서 또 전략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세부적인. 저 하나 그 아이디어처럼 제안 하나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생각이 하나 났는데 아마 그 주변에도 그 도시락 같은 거 판매하는 데 있을 건데 맞아요. 학생들한테 그 조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수요를 도시락 업체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가를 그거는 좀 낮추시고 맞아요.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값 이상으로 비싸게 좀 받아도 왜냐면 조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제공되는 쉐어하우스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강점.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그 지향 때문에 약간 그런 사업가의 마인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서비스화 할 수 있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없는 수요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쪽에서도 계속 그 반찬하는 그렇죠. 잘 운영되는 데 말고 반찬 가게도 먹어봤는데 맛이 잘 안 되는 데 있으시면 그 이제 뭐 앞으로라도 또 규모 늘리려고 한 예정으로 해서 협상하셔서 하면 맞아요. 단가도 좀 좋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랑 경쟁하는 14개 하는 그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 그럼 그분이 이미 50명의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 협상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교가 있으면 방학 동안에 교사분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 수요가 또 여름 겨울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교사분들이 연수 와가지고 2달 정도 방학 때 머무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공주에는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공주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사들이 많이 와서 여름 겨울에 2달씩 했는데 기숙사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아파트 수요를 찾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숙사는 밥이 셋이 다 제공되니까 비싸니까 그냥 잠만 자실 분들은 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변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관련해서는 좀 더 궁금한 게 없으세요? 홍보 채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로 주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혹시 맨 뒤에 가시면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홍보 채널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앞 페이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7번. 7번요? 네. 거기서 그 다음 페이지. 아 이거? 카페?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네이버 카페고요. 이제 이 카페 게시글에 각자의 이제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쉐어하우스들이 이제 올리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입주 공고 글을 이제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근데 5년 전만 해도 저 같은 이제 쉐어하우스 호스트들이 글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올라오는 글들이 되게 뜸한 거예요.
근데 그 몇 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그 우주 쉐어스라는 플랫폼이 파트너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년 전만 해도 걔네가 조그마한 스타트업이었는데 한 30개,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200개 넘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서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강사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우주 쉐어스에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단점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게스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보면 우주 쉐어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1차 관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인데 내 방 문고리가 망가졌어.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거 바로 요청을 하지 못하고 우주 쉐어스 플랫폼 쪽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주 쉐어스 담당 매니저가 그 이제 쉐어스 호스트한테 하겠죠. 그 쉐어스 호스트 입장에서는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약간 생각이야, 마음적으로 편해. 왜냐하면 학부모한테 바로 전화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컴플레인 하는 것이 반영되는 게 약간 좀 널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가고자 한다 라고 할 때도 집주인이랑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우주 쉐어스한테 맞게 그 화살을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또 전문 그 응대하는 사람이 응대할 거 아니에요. 그쵸. 듣는 애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 실제로 저도 이제 우주 쉐어스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세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의가 뭐 해달라는 게 나한테 바로 오지 않고 한 달 이렇게 걸쳐서 온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 사람인 이상 이거 며칠 버텨도 당장 쫓아오는 사람 없겠는데 하는 것 때문에 약간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주 쉐어하우스는 거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오픈한 게 아니라 그 별도로 처음부터 오픈했어도 유지 관리하는 거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맞아요. 중개만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처럼 그렇게 계약이 됐을 때 중개 수수료 10%.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나는 이제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게 있고. 그 홍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네이버, 그리고 학생들은 무조건 자기네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그런데 결정권 학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서 최초 컨택은 학부모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때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알아서 방 구하고 엄마 아빠가 뭐 돈만 지원해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방 구하기부터 엄마 마음에 들어야지 아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보통 이제 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응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전화나 카톡을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놔요. 그러면 보통 뭐 어머님들 문자를 주시거나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카톡을 주시죠. 근데 카톡 보면 사진이 이제 아이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이인 줄 알고 연락을 하면은 어머님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번호를 남겨달라고 해요. 카톡으로 왔을 경우에는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를 남겨달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저희도 그 시장 환경이 좋을 때는 그냥 비대면으로만 연락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전자계약으로 다 그냥 하고 그냥 전자상으로만 하고 심지어는 룸투어도 맞다. 룸투어도 원래는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비대면으로 다 문 번호 보고 가시고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정말 부업처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14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4개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영업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업력이 좀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배워가지고 일단 카톡이나 문자가 오면 전화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경우에 아이들은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야. 이 호스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은 아닌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지 이런 게 다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목소리를 들어야지 이게 실체가 있는 곳이구나라고 안심을 하셔서 그래야지 계약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통화해도 말 길게는 안 해요. 희망하시는 입주일이나 뭐 기간이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대충 우물우물 해요. 언제쯤 2월달쯤 가고 사는 건 한 학기나 방학 때까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은 방 정보를 저희가 문자나 카톡으로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호감도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홍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꼭 이제 그 계약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팁들이 필요하다. 전화를 두 분이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 여자애들 엄마가 전화를 했을 때 네, 남자애들이 전화를 받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자체가. 회사에서 그렇죠. 바쁘기 바쁘기 때문에 전생을 살아야 매우 돼요. 바쁨.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됐나 봐.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엄마 입장이면 전화를 했을 때 그쵸. 좀 더 이렇게 목소리가 좀 더 여자가, 그리고 좀 사는 미안해요. 사는 생각하잖아. 아니 실제로 저희를 직접 만난 분들은 계약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아이들이 등쳐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하시는데 이제 안 만나고 이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할 때는 확실히 떨어지고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이제는 목소리가 되게 좋고 이렇게 친절하기는 한데 맞아요. 어제 엄마가 전화를 딱 받았을 땐 그렇죠. 맞아요. 여자 좀 더 젊고 좀 더 친절한 더 잘 목소리. 우리 애를 맞아요. 챙겨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할머니가 전화 받는 것보다 또 젊고 그치. 그런 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재계약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커요. 왜냐면 시장 환경이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신규만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계약을 잘 하려고 좀 그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춘 것들이 아마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봉주원님은 좀 궁금한 거. 저요? 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정말 낙찰만 노래는 더 어려운데. 진짜 이게 사업이다 약간 거의 그런 느낌. 사실 낙찰받아서 그걸 다시 매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 아 근데 약간 사람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런 것도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뭐 이제 그렇지. 대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맞아. 아예 조금 시간이 나중에 흐르고. 맞아. 일단 기회가 이런 게 된다면. 있다는 네. 거를 알아놓으면 맞아. 나중에 필요할 때 물어보거나 연락하거나 그래서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수익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약간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눈이 오는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카페 여기서 좀 홍보하신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커뮤니티 이 두 군데가 가장 비중이 크신 거예요. 블로그로 오는 거는 블로그랑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블로그랑 블로그에 댓글로 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비중으로 치면은 네이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이버라는 거. 네이버 블로그랑 플레이스 보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 대학교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재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먼저 연락을 오는 거 보니까 커뮤니티는 학부모님들은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이제 알고 하느냐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찾아봤다고 하는 네이버에서 그냥 강원대 쉐어하우스, 춘천 쉐어하우스. 춘천 쉐어하우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그냥 그 전화 통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난 분들, 만난 직접 분들. 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블로그에 영상 같은 걸 하나 소개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어떤 취지로 하고 있고 간단하게 좀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는 그 링크만 보여드려도 효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그거 찍은 거 있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5년 지금 전에. 철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는 게 약간 비슷하게 올해 처음 시도했던 게 저희가 이제 쉐어하우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다시 설정하면서 저희가 계획하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블로그를 써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문의 오신 학부모님들한테는 그 링크를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것 그리고 같아요. 두 분은 어쨌든 스토리라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보면 그 이제 외국인들이랑 투어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같이 좀 약간 소개 형태로 해서 넣으시면 본 입장에서 와 이분들은 정말 좀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가치 신경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왜 못했냐면 그렇게 신경 안 쓴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찔려가지고 경매도 해야 돼, 부동산 정말 시세 여러 트래킹도 가지요. 해야 돼, 시그널도 강의도 들어야 돼.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아니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게 필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블로그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지? 네이버 플레이스 뭐죠? 거기에도 영상이랑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거 관리하셔서 거기 있는 거 다 채워놔야 상위줄 순번이 위로 맞아, 올라가서 맞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영상 넣어야겠다. 진짜. 영상이랑 사진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영상이 관리하는 저희 스스로가 친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영상이 하면 또 연락 오겠네 거기서 왜 이런 거 올리셨어요?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동생 업체. 오픈만 해놓으면 손님들이 아이고 어떻게 주방소에 진짜 편했거든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좀 나를 계속 성장시켜야지만 살아남는 거구나. 이거를 많이. 사람들이 왜 안 오나 했네. 아니 이게 왜 엑셀이 안 뜨지? 지금 엑셀을 띄웠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그 저기 복제 화면 다시 또 하셔야 돼요. 맞아요. 다시 복제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 엑셀 시트를 보여드리려고 수익바 디스플레이 모든 게- 설정 들어가시고 확장 아니고 복제. 제가 잠깐 해드려요?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됐나? 됐나?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키워야지. 얼마나 됐잖아. 다 보여준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맞나? 이거는 강의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에요. 저 204%밖에 안 보이는데 잠시만. 이게 수익률인 건지 그 아래 보면 마이너스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거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은가. 아까 1호 이제 세종에 있는 쉐어하우스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이제 보증금 우리가 받는 보증금이구나. 이제 방이 지금 이제 여기는 원래 5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6인으로 바꿨어요. 올해부터 이게 이제 연도별로 연세를 받은 내역인데 첫 해에는 5명 정도 채웠고 그때는 이 금액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12개월을 그러니까 10+2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은 원하면 살고 대신 공과금은 내야 되고 근데 원하지 않으면 퇴실하고 이렇게 왜냐면 보통 1월, 2월까지